샤프 아시잖아요. 네, 일본 알죠. 가전분. 네. 냉장고에 할랄 인증을 받았어요. 냉장고에. 네, 그거 무슬림들이 봐도 좀 황당. 아니 냉장고까지 벌써 받아 이렇게. 예. 사실 냉장고 할랄 인증 받는데 어렵겠어요? 그거 항만 홍보 효과를 계산하면 몇십억 몇백억이 됐을 수 있어요.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선진국에 가서 제품 브랜드 홍보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할랄 인증 하나 받으면 남들 안 받을 때 받으면 나는 할랄도 받았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좀 더 지나면 왜 할랄 안 받았니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플러스, 우리 수출의 키가 될 할랄 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트라의 아세안 지역 전문가이시죠? 복덕규 코트라 경기지원 단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단장님 오실 때마다 항상 의상이 남다르신데 오늘도 전통 의상 입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인도네시아 바띠기고요. 예. 아무래도 우리 인도네시아 관련 내용이라서 네. 입고 와봤습니다. 그렇게 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 얼추 그냥 할랄 뭔지는 대충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개념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할랄이란 말이 원래 아랍어고요.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허용됐다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무슬림들의 생활을 규율하는 종교법이 샤리아법이라고 있는데 네. 그 샤리아법에 의해서 허용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인식이 이제 사람들이 깨끗하고 좋은 거 이런 식으로 인식이 좀 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할랄을 아시려면 꼭 아셔야 되는 게 하람이라는 게 있어요. 네. 하람은 반대로 허용되지 않은 것, 금지된 것, 더러운 것 이런 의미가 있어서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돼지고기 아니면 돼 이렇게 말할 때 그 돼지고기는 이제 하람이고요. 네. 하람은 절대 어떤 방식으로도 할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생활에 많은 것들이 하람은 아니지만 아직 할랄이 아닌 것들이 많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인증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요. 그렇군요. 제가 중동에 출장 가거나 그러면 이게 할랄이 식품도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적용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할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규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식품뿐만 아니라 뭐 옷이라든지 의약품, 화장품, 뭐 심지어는 문화 콘텐츠나 관광, 병원까지 다 이제 포함이 되고요. 예. 근데 이제 식품만 가지고도 이제 오해들이 많아요. 뭐 예. 돼지고기 아니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성분 중심으로 가는데요. 네. 실제로는 돼지고기 말고 모든 육류들 도축이 진행되는 모든 육류, 뭐 닭고기, 양고기, 뭐 소고기 다 도축 절차를 자비하라는 도축 절차를 거쳐야지만 할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할랄 제품이라 하더라도 보관이나 운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그 하람 제품하고 같이 보관되면 다 오염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운송 과정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운송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제 식당 가시면 네. 야 여기 가서 뭐 돼지고기 찌개도 있지만 그냥 그 비빔밥 먹으면 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네. 같은 냄비에 조리기구를 쓰잖아요. 네. 오염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슬림들 모시고 이제 식당 가실 때는 예. 그 하람에 해당되는 뭐 돼지고기, 닭, 뭐 개고기 아니면 또 뭐 피가 섞인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식당을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런 메뉴가 하나만 있어도 기분이 상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걸 또 모르고 결례를 그동안 한 것 같은데요. 한국에 계신 무슬림 분들 가끔 모시고 왜냐하면 근처 할랄 식당이 없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냥 어디 가서 대충 그 돼지고기 없고 그냥 괜찮은 걸 추천드렸는데 원래 그것도 안 되는 거군요.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해외니까 이제 인정을 하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무슬림 분들 오시면은 주로 비건 식당으로 많이 가시는데 이제 뭐 채식주의자 뭐 그런데 그건 또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굉장히 선택폭이 적고 그럴 때는 주로 해산물 전문 식당 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해산물 전문 식당. 왜냐하면 해산물은 도축하는 절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심하고 먹는 편이고요. 네. 채식만 하면 배고프다고 하세요. 차라리 우리 한국 문화도 보여줄 겸 노량진 수산시장 데려가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것도 괜찮죠. 그런 것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팁 하나 또 배웠네요.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이거 할랄을 단순히 뭐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하나의 문화이자 어떻게 보면 국가의 정체성, 규율 이렇게 인식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사실 저희도 한류도 문화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 한번 할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할랄 음식을 먹고 할랄 음료수를 먹고 할랄 화장품을 바르고 할랄 옷을 입고 그다음에 할랄 문화 콘텐츠를 보고 할랄 관광지를 가고 할랄 병원을 가고 심지어는 은행도 할랄 금융을 이용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생활 전반을 할랄로 다 도배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지만
신실한 무슬림들이 지향하는 바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할랄 시장을 공략하겠다. 이거는 사실 진작부터 나온 얘기인데 요즘 다시 그게 또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할랄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 그만큼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통적인 수출 시장이 어려워지니까 눈을 돌린 건가요? 실제로 할랄을 추구하는 그 소비자는 아시겠지만 무슬림이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건 20억 정도의 무슬림 인구가 있다고 해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가까이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원래 시장이 있었죠. 네. 그렇지만 그건 잠재 시장이었고요. 예전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무슬림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낙후된 들이 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할랄 제품 자체가 비싸고 또 공급도 별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소비가 좀 많지 않았었는데 예. 지금은 무슬림 국가들도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인도네시아 지금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잖아요. 네. 근데 먹고 살만하면 뭘 챙기게 되냐면 위신이 있어잖아요. 난 무슬림인데 네. 뭐 이제 옛날에는 제품이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지금은 제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할랄 제품을 쓸래 아닌 걸 쓸래 그럴 때 할랄 제품 쓸 수밖에 없는 그림이 그렇죠.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네. 소비 생활이 좀 더 성장하면서 이분들이 할랄 제품에 대한 소요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요. 네. 또 우리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도 옛날에는 신경 안 썼었는데 경쟁이 심해지니까 너도나도 할랄 인증을 받기 시작하면서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무슬림 시장 규모가 점점 견실해지고 커지다 보니까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할랄 인증을 더 신경을 쓰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단장님께서는 예전부터 할랄 인증과 관련된 국가 차원에서의 많은 도움 주시려고 노력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사이에 좀 일어났던 성과들이 좀 있나요? 사실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근무를 2006년에 예. 갔다 왔고요. 갔다 오면서 이제 할랄 시장의 잠재력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예.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그동안 할랄에 대해서 많은 지원 제도들이 만들어졌었어요. 지금도 사실 그 비용적인 지원을 여러 가지 정부 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게 이제 오르락 내리락이 있는 게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확 밀어줄 때는 예산도 많이 편성되다가 또 이제 관심이 좀 떨어지면 또 그 기업들 입장에서 또 할랄이라는 게 인증 받자마자 바로 시장이 창출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인증을 받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인증받는 데만 좀 집중을 하고 마케팅을 별로 안 하다 보니까 예. 이게 매년 또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또 앞서 나갔다가 뒤로 나오시는 분도 많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할랄에 대한 인지도는 많이 올라간 상태고 예. 특히 주력 시장인 인도네시아 같은 곳이 지금 할랄 제도를 강화하면서 지금 다시 새롭게 할랄에 대한 관심들이 촉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중동의 한 80개 국가들에게 우리가 할랄 제품을 인증받아서 팔려면 그 80개 국가들을 다 하나하나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거점 국가 같은 게 있는 겁니까? 그 사실은 이제 할랄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할랄을 못 받으면 수출을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네. 실제로 할랄은 종교 인증이기도 하고 또 이제 민간 인증입니다. 대부분 예. 국가들. 우리나라도 할랄 인증이 한 4개도 4-5개 됩니다. 우리가 무슬림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도 예. 인증을 받습니다.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인증 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수출할 수 있어요. 네. 다만 정부에서 할랄을 관장하는 나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자킴이라는 이슬람 부흥부라는 정부 부처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요. 네. 2014년 들어서 아랍에미리트하고 인도네시아가 각각 정부 부처에서 직접 관할하는 체제로 갔어요. 근데 정부 예. 부처에서 관할하게 되면 수입 통제에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이런 기준에 맞는 것들만 유통해야 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얼마든지 우리나라 할랄 인증 가지고 할랄 제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이 세 나라에 대해서도 세 나라의 인증기관들과 교차 인증한 한국의 할랄 인증을 받아서 가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우리나라에서 할랄 인증을 해주는 기관은 어디예요? 사실은 이제 할랄 인증으로는 원래 할랄 인증이 종교 인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 이태원에 가면 네. 한국 이슬람교 성원이 있잖아요. 네. 그 한국 이슬람교에서 주는 할랄 인증을 KMF라고 합니다. 코리아 무슬림 페더레이션에서 예. KMF 할랄 인증. 이제 그게 제일 지명도가 높고요. 그 밖에도 한국 할랄 인증원이라는 곳에서 주는 이제 민간 인증이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표준 기구 중에 하나인 실험 기관 중에 하나인 KTC에서도 최근에 인도네시아랑 교차 인증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부산 인도네시아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 인도네시아 인증하고 교차 인증이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우리나라 내부에서 인증받은 걸로도 나갈 수 있는 나라들은 적지 않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몇 개 국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할랄 인증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핵심적인 국가들 그리고 말씀 주신 거 보니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국가들이니 거기 들어가려면 인증을 우리가 직접 득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인증 득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제일 먼저 관심 두는 나라는 어느 쪽인가요? 사실 지금 뭐 덩어리로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인도네시아가 크죠.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나라를 들어가든 그 나라 인증을 직접 받는 거는 이제 이렇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인증의 기준이란 게 또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인증을 그냥 그 제품만 보고 서류 심사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실제 공정 심사까지 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 직접 모시고 와서 심사관 모시고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아, 심사관을 모셔야 예,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돈 많이 드네. 예, 뭐 한 거의 10배 이상 우리나라에서 인증받는 거 10배 이상 들기 때문에 네. 돈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기준이 너무 엄격하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한국 인증 좀 더 싸게 빠르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걸 받아서 시장을 개척하시다가 네. 정말 시장이 커지고 있다. 네. 그럼 거기서 뭔가 좀 인지도를 높이겠다. 그럴 때 이제 현지 인증을 받는 건데요. 그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컨설팅 업체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으니까 그때 가서 그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국가들 중에서 특히 말레이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에서는 할랄 인증을 정부가 직접 챙길 만큼 이걸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유들이 있나요? 이게 할랄 인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동적으로 생각하면 할랄 인증 못 받은 제품을 못 들어오게 막으니까 국내 기업들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고요. 예. 또 할랄 인증을 자기네 나라에서 받기 훨씬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해외 기업들이 그러니까 투자 진출을 하라고 압박하는 효과도 있게 되고 또 인증 자체에서 인증 수수료를 내거나 여러 가지 떨어지는 떡고물들이 많잖아요. 수익도 되는군요. 그럼요. 그러면 앞으로 여타 국가들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또는 아랍에미리트처럼 직접 정부에서 할랄 인증하겠다라는 국가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할랄 인증이 아직 글로벌 인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기왕이면 한 번 뚫으면 그 인증 가지고 다른 나라 갈 때 내가 인증 2개 있어. 하나는 한국 할랄 인증이고 만약에 인도네시아나 말씀드린 정부 인증 3개가 우리보다 훨씬 인지도가 높잖아요. 네. 그럼 그쪽 인증을 먼저 앞세우겠죠. 있다 그러면. 네. 없다 그러면 우리 거라도 가지고 이제 아쉬운 대로 들어가지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 3개국은 할랄 인증 시장에서 주도권 다툼이 심할 거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다른 나라들도 사례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무슬림인들 중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 가끔 식사 모실 때가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호주산 소고기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럼 호주에서는 처음부터 도축을 하거나 할 때 네네. 할랄에 맞게끔 일부러 다 그렇게 사육도 하고 도축을 해서 그 중동 국가에 전부 다 수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전부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호주의 많은 도축 업체들이 중동 국가에 수출하려고 그러면 할랄 도축 절차를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일상화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별도 도축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다 그렇게 도축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무슬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 고기보다는 호주 소고기가 할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일반화돼서 호주 소고기들은 할랄이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네. 사실은 할랄 인증을 받기 전에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죠. 그렇군요. 네네. 어찌 보면 호주 사람들이 약간 머리를 쓴 거네요. 그럼요. 네네. 실제 호주 현장에서도 무슬림인들이 도축하는 일에 많이 종사하던데 그것도 일부러 그렇게 한 건가요? 그럼요. 원래 도축 자체를 무슬림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호주 사람이 무슬림으로 개종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예. 뭐 사실 인건비도 싸고 예.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사람 오면 인건비 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도축한 일에 종사하면 자연스럽게 양득이 되니까 예. 그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한우도 일부 외국인 근로자분이 도축에 참여한다든가 네네. 그리고 이렇게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할랄 방식에 준하는 네네. 어떤 형태로 도축이 되는 신뢰를 구축하면 소비하시겠네요. 당연하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랄 관광이라고 그럴 때 예. 예를 들어 할랄 호텔이다, 뭐 할랄 식당이다 말할 때 그분들이 소고기를 어떻게 조달하겠어요? 할랄 인증을 받는 걸 조달해야 되는데 그렇겠죠. 지금으로서는 예. 해외에서 수입한 걸 쓸 수밖에 없는 그림이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도축이 된다 그러면 한우면서 할랄이다. 그럼 당연히 왜 그 중동의 무슬림 관광객들한테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정부 인증의 할랄을 먼저 득하려고 시도했던 회사들은 주로 어느 섹터에 있는 회사들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식품업체들이 앞서 선도주자고요. 네. 이번에 이제 할랄 인증을 강화할 때도
제일 먼저 적용하는 분이 식음료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삼양라면 이런 데들은 당연히 마켓이 크잖아요. 예. 당연히 할랄 받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예. 물론 한국 할랄을 받아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큰 데들은 네. 바로 현지 할랄을 받아서 가는 게 훨씬 더 설득력도 있고 수용도도 높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은 제조 과정의 일부 품목이나 내용물을 바꾸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과정 자체에서도 유통도, 예. 모든 것들이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주변 환경에 뭐 500m 이내에 개가 살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도 그런 나왔었어요. 정도까지요? 그러니까 와. 그런 것들 때문에 현지 인증을 직접 받기가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구현하기 어려운 환경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렇겠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예. 이 생산 라인 자체가 할랄에 완전히 특화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만약에 알코올이 들어간 화장품 생산하잖아요. 그럼 네. 생산 라인 자체가 오염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머리 아프네요. 이 생산 라인에서 알코올 들어간 거 다른 거 생산했다가 예. 깨끗이 청소하고 그다음 그 할랄 용품으로 생산하면 되지. 그것도 안 되는군요. 깨끗이 청소 가능한데 그 청소하는 절차나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그냥 단순히 그냥 세척 한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들이 할랄 인증을 강화하면 갈수록 투자 유치가 잘 될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부 굉장히 규모감 있게 이슬람 문명권에 비즈니스 하려는 일부 대기업 말고는 할랄 인증을 적극적으로 받게 하기가 중소기업 입장에서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단계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한국 국내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품 자체에 하람이 들어 있으면 할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람은 아닌데 아직 할랄 인증을 못 받았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아까 4개 인증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받아서 전 세계를 진출을 하는 거예요. 할랄 제품이라고. 예. 그렇게 하다가 시장이 커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유통업체들이 요구를 합니다. 한국 할랄 가지고는 좀 딸린다. 제대로 된 할랄 받자. 이렇게 그때 이제 돈도 들이고 이미 유통이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이게 단계적으로 나가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할랄 인증의 기준은 조금 경한가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상황에 맞춰서 할랄 인증을 주는 거다 보니까 예. 똑같은 기준을 갖다 적용하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어떤 상황을 반영한 할랄 기준이니까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지 뭐 아주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받기에 좀 더 용이하다는 의미고요. 네. 나름대로 한국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해서 기준을 조금 낮춰 잡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이제 그 부분은 정확히 어떻게 조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뭐 당연히 한국에 있는 인증기관 입장에서는 동병상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적인 상황을 발현했을 거고요. 네. 그것보다는 이제 아까 비용이라든지 기간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 그렇다면 중소기업 입장에선 우리 단장님 말씀처럼 네. 굳이 아직 외국의 정부기관의 인증을 득할 게 아니라 충분히 이 국내 할랄 인증만으로도 웬만한 데는 다 나갈 수 있으니 네. 거기에 훨씬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게 적합하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현지 바이어가 아무리 그 더 높은 수준의 인증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일단 한국 할랄 인증으로 가서 마켓이 검증이 되면 그때 가서 받을게라는 식으로 설득하면서 나가는 게 합리적입니다. 실제로도 그런 사례를 많이 보신 거죠? 그럼 저는 항상 그런 사례 보고 있고 그렇게 또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이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할랄 인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할까요? 정부 거버넌스가 이렇게 꼼꼼한 곳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걸 들고 가도 웬만한 데는 다 허용해 주는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요구 안 하는 허용해 준다기보다는 그런 게 그렇기도 더 하고요. 많겠네요.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우리 네. 한국 할랄 인증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인증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사우디에서 이제 할랄 인증에 민감한 소비자 또는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좀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네. 할랄이란 딱지를 떼라고 하진 않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제 궁금한 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할랄 인증 받아서 이렇게 해외로 나가자 이런 게 아직까지 무슬림 국가들, 무슬림인들은 한국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든 할랄 인증 받아서 이거 한번 써보세요라고 소개를 하는 게 더 많은 건지 아니면 무슬림인들도 이제 한국 제품들 좋은 건 아는데 할랄 인증이 좀 덜 돼서 좀 쓰기가 주저됐었는데 이것까지 했으니까 이제 마음 편히 쓰세요 이런 건지 둘 중에 어디 더 가깝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뒤쪽에 가깝다 할 수 있죠. 한국 제품들은 뭐 아시다시피 이미 글로벌 수준에 올라와 있잖아요. 예. 특히 뭐 우리 한류를 타고 더 그런 것도 한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제품의 기술 수준도 있지만 문화적인 어떤 그런 그 영향력 때문에 예. 굉장히 소모하고 싶더라도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무슬림 예, 입장에서는 예. 할랄이 아닌데 예전에는 그런 꺼림이 별로 없었던 게 할랄 받은 제품이 별로 없었을 때는 예. 그냥 정당화됐단 말이에요. 근데 할랄 제품 버젓이 있는데 할랄이 아닌 한국 제품을 쓰려고 그러면 넌 유행 따라가기 위해서 종교적 신념을 조금 무시하는 건 이렇게 들킬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후자가 좀 강하긴 하지만 예. 전자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게 네. 제가 이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샤프 인도네시아라고 샤프 아시잖아요. 네, 일본 알죠. 가전 브랜드. 예. 냉장고에 할랄 인증을 받았어요. 냉장고에. 네. 사실 그거 무슬림들이 봐도 좀 아니 냉장고까지 벌써 받아 이렇게. 예, 예. 근데 그분들 생각 뭐냐면 음식을 할랄을 받아야 되잖아. 할랄 음식 받았는데 냉장고도 할랄 받는 게 좋지 않아? 좋지. 좋다는 거를 이제 한 건데 사실 냉장고 할랄 인증 받는데 어렵겠어요? 쉽겠죠. 예. 왜냐하면 위에 요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죠. 바로 일사천리로 받았을 거고 네. 아마 몇십만 원 들여서 받았을 거예요. 예. 근데 그게 해외 토픽이 됐거든요. 그럼 무슬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전 세계 가전 브랜드 중에서 가장 무슬림 프렌들리한 게 누구냐? 샤프라 생각하잖아요. 그 항만 홍보 효과를 굳이 계산하면 몇십억 몇백억이 됐을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 효과를 생각하면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선진국에 가서 네. 제품 브랜드 홍보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할랄 인증 하나 받으면 그래도 할랄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있으니까 제품도 괜찮은데 할랄까지 받았으면 그런 어떤 브랜드 마케팅의 어떤 추가 요소가 되기 때문에 네. 마케팅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예전에는 이제 마케팅을 남들이 다 하면은 그 다음에 달아가면 그 마케팅 요소가 아니잖아요. 네. 그건 필수 요소지. 예.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할랄을 받으면 남들보다 조금은 앞서는 옛날만큼 앞서진 않습니다. 옛날에는 아까 샤프 인도네시아처럼 압도적이겠지만 지금은 그런 거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이라도 남들 안 받을 때 받으면 나는 할랄도 받았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마 좀 더 지나면 왜 할랄 안 받았니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야, 벌써 일본은 음식을 저장하는 냉장고도 신성한 종교적인 그런 할랄 인증을 받은 냉장고입니다. 거기까지 마케팅이 나간 건데 그러면 우리 단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무슬림들이 우리 한류에 관심 많다고 해주셨는데 앞서 일부에서는 컨텐츠도 할랄 대상이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우리 한류 컨텐츠는 할랄의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소는 없었나 보죠?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으면 아마 굉장히 까다로웠을 텐데 네. 사실은 컨텐츠를 대부분 수입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까지 걸러내지 못했던 거고 어쨌든 그냥 참으면서 아니면 좀 별로 찜찜한데 받을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지금 중동에서 가장 히트한 한국 드라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MBC니까 당연히 대장금을 꼽죠. 자, 대장금 왜 히트했을까요? 네. 사실은 한류 컨텐츠에서 네. 무슬림들이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네. 일단 복장이 완벽하잖아요. 다 가렸잖아요. 아, 그죠? 한복이니까. 예. 사실은 컨텐츠에서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선정성 네. 또는 뭐 돼지나 이런 그런 돼지 그림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이 배제된 가장 안전한 컨텐츠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지금 이제 그 한류 컨텐츠 중에서 조심스러운 선정성이라는 게 들어간 것들은 중동이나 이런 무슬림 문화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요소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 뭐 단순히 드라마뿐만 아니라 게임, 네. 모바일 게임, 웹툰 우리나라 잘 나가는 것들도 예. 무슬림 버전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네요. 네네. 우리 모바일 게임 보면은 약간 노출도가 있는 그렇습니다. 캐릭터들이 있으니까요. 네네네. 아, 그런 면이 있었군요. 네네. 자, 그런데 어떻게든 나름대로 컨텐츠가 많이 없다 보니 그런 것들 중에 일부는 눈 감고 보기는 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 이유 때문에 한류가 각광받다면 한류와 할랄 이걸 접목해서 뭔가 우리 퍼포먼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아직 우리는 한류에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랄이 적용되는 분야가 대부분 소비재 전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뭐 계속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한류라고만 강조할 게 아니라 거기 네. 할랄까지 받으면 훨씬 더 수용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제약업체들이 인도네시아 많이 진출했어요. 거기서 제품을 만들어서 할랄 인증을 받습니다. 그럼 어디로 타겟을 하겠어요? 중동 시장을 그렇네요. 새롭게 개척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의 시도들이 앞으로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일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동남아에 제조업체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예. 식품업체들도. 예. 특히 인도네시아 진출한 기업들은 당연히 할랄을 받으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도 좀 본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슬람 회의 기구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는 뭐 국제 표준 같은 것들을 내세우는 게 있더라고요. SMIIC라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뭐 박람회 같은 데 가보면 그거 들고 와서 우리는 국제 표준을 인증했다 이렇게 막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데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라고 남다른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직은 통합된 예를 들어서 ISO라든지 네. UL이라든지 CE처럼 예. 모든 사람들이 다 공이 인정하는 그 할랄 인증이 아직은 없는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단일 국가들 아까 말씀드린 정부 인증 주도가 아직도 이제 세력을 확장하고 있고 예. 반면에 이제 지금 통합 추진은 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OIC라든지 네. 57개 이슬람 국가들이 가입한 데잖아요. 네. 그쪽에서 SMIC를 통해서 인증을 하고는 있는데 네. 아직 이제 단계라 구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히 통일된 게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증도 깔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SMIC가 인증이 국제 한라 인증으로 공인이 되고 모든 국가들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네. 우리도 그걸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 아직은 거기 아니라는 거예요. 과한 홍보들이고 아직은 뭐 진짜 그러면 오히려 사실은 네. SMIC보다는 예. 자킴 할랄이 아직 더 높은 상태고요. 자키말라는 말레이시아. 예. 인도네시아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인도네시아는 BPJPH인데 네. 그 나라 사람들은 베페제페하라고 부릅니다. 그 나라 발음. 예. 이름도 참 어렵네요. 네네. 할랄 보장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거 할랄 받으려면 통상적으로 신청하고 나서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기간이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정확하게 얼른 딱 짜와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사실 인도네시아 같은 할랄 같은 경우 좀 더 짧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네. 초기 단계니까. 근데 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정심사로 데리고 와야 되는 사람을 일정을 또 짜야 되잖아요. 네. 그분이 일정이 비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냥 정상적으로 신청해서 기다리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설팅 업체도 중간에 껴서 예. 빨리빨리 돌아가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값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 하긴 비행기 표값이나 이런 것까지 그런 있을 것까지 테니까요. 하니까 실제로는 예. 컨설팅비까지 포함돼서 그렇고요. 예. 그 사람들은 뭐 2,000불, 3,000불 받을 거예요. 아마 공식적인 그 수수료는 그렇지만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중에 말레이시아보다 인도네시아가 좀 빠르고 또 편하게 좀 쉽게 준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인도네시아는 왜 상대적으로 그렇게 빠르고 쉽게 주려고 애를 인도네시아가 쓰나요? 빠르게 준다는 개념보다는 예. 지금 세팅이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굉장히 엄격한 절차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지금 과도기란 말이에요. 네. 과도기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인도네시아 기업들한테 할랄 인증 주는 것도 너무 밀려 있어요. 사실은 밀려 있기 때문에 뒤로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일정은 제가 더 빨라진다고 말할 수는 예, 없는데 예. 대신에 일정은 밀려 있는 대신에 어떻게 돼요? 좀 더 처리 절차는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해야겠죠. 일이 밀렸으니까. 야, 그런 이거 이 정도는 부분들을 됐어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적절해요. 그래서 지금 외국 기업들한테는 다시 2년의 유예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안에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현명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나름대로 인증하는 기간도 사실 언제 어떻게 된다라고 딱 속단하기도 쉽지가 않고 네. 그러면 인증을 받았을 때 1년마다 점검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건 물품마다 또는 산업 섹터마다 다시 재인증을 봐야 되는 기간이 다 다르겠죠. 인증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고 예. 보통 2년 정도 많이 2년이 돌거든요. 2년 일반적이군요. 정도 도는데 2년 지나면 다시 공정심사를 다시 해야 되느냐, 예. 서류 심사만 가지고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나라마다 인증마다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연장은 좀 수월합니다. 상대적으로. 오히려 한 번 했었으니까. 특별히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 인증 주는 입장에서도 다시 원점에서 돌아서 하진 않으니까. 네. 혹시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은 우리 기업에서 만드는 모든 거는 다 할랄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스톱으로 다 인증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 네. 전부 할랄임을 인정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그걸 엄격하게 지키고 뭐 2년이든 언제마다 다시 확인을 받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나 보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물론 이제 이게 많이 보편화되면 네.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생기겠지만 네. 사실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요. 더군다나 한국에 있는 공장이 그런 거 받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앞서 한 2천만 원 정도 내외로 컨설팅 업체 껴가지고 할랄 인증 받는다라고 해주셨는데 뭐 국가마다 좀 다를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받는 금액도 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뭐 나라마다 금액이 다른다는 뭐 다른 나라 직접 비교는 안 해봤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컨설팅 업체를 끼고 하는 경우에 보통 2천만 원 안팎으로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 한국 인증은 이제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대이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참 많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금액은 그 인증기관에서는 전 세계 동일하게 적용을 하죠. 뭐 예를 들면 2,000불 이렇게 정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받는 기업한테 받는 거는
중간에 이제 뭐 심사가 모셔오는 아까 말씀 체류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또 컨설팅하는 자기 인건비까지 넣기 때문에 설정이 된 거지. 네. 그게 2천만 원의 공식적인 그 기관의 금액은 아닙니다. 네. 한국에서 아까 정부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 네네. 뭐 이런 데서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한국식품연구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식품 인증 지원 제도라는 게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농수산식품부에서 이제 지원하는 그런 이제 기금을 좀 활용하고 있고, 그밖에 이제 또 그 우리나라 원래 농수산식품 유통공사라고 있어요. 예. AT 센터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쪽에서도 사실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지원을 해왔고 지금 해외 인증 취득계에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마련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지원 제도는 대부분 연초에 많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요. 네. 사실은 지금 들어가시면은 좀 시기적으로 늦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년을 미리 생각하셔서 그런 제도를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 잘 하셨다가 네. 지원 신청하시면은 아직은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한라마켓에 달려든 거 아니니까 네네.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단장님 덕분에 이제 할랄 인증 어떻게 받는지 이해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인증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마케팅을 해서 결국 팔아야 다시 인증받을 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냐 얘기해 주셨잖아요.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이거 뭐 그냥 TV에 나가서 할랄 인증 마크 딱 보여주고 그냥 할랄 인증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이제 마케팅은 크게 두 채널이 있겠죠. B2C로 이제 소비자들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게 있고 유명한 브랜드들 뭐 라면이라 이렇게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건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B2B입니다. 현지의 유통업체, 수입 유통업체들 대상으로 이제 우리 할랄 받았다는 걸 자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케팅은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코트라에서 나왔지만 저희가 그런 거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타겟 국가를 정할 때 여기가 만약에 무슬림이 많은 국가라 그러면 그러면 내 제품이 할랄을 받아야 되는 대상 제품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예. 만약에 그런 제품이라 그러면 할랄 인증을 받자마자 집중적으로 그 나라에 맞춰서 마케팅을 전개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중소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할랄 인증 받아놓고 인증받는 거 인증받는 대로 마케팅은 마케팅을 하는데 마케팅 타겟이 이 무슬림 국가가 아닌 데가 돼버리면 그렇죠. 이 묻어두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네. 할랄 인증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타겟을 무슬림 국가로 타겟을 정했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됐으면 인증 받자마자 미리 그 전에 타겟 바이어들 있지 않습니까? 리스트를 네. 다 정리해 놓고 받자마자 바로 그때 홍보해줘. 나 받았어라고 자랑을 막 하고 만나서 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우리 파트너가 할랄 인증까지 받았네. 그럼 자기들도 현지 시장에서 마케팅할 포인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두 개를 항상 물려 들어가야지 네. 인증과 그 마케팅을 별도로 생각하시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국가마다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 따로 있지 않다 보니까 맞습니다. 인증받는 부서는 따로 있고 네. 마케팅 부서는 따로 있으니 네. 그 사람이 미국도 갔다가 일본도 갔다가 어쩌다가 중동 바이어들 만날 때도 있으니 네네. 그냥 그분들이 머릿속에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신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바로 마케팅 부서가 따라 움직여야지. 예. 사실 뭐 이게 뭐 시간 지나면 인증이 효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인증 받아놓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다 보면 성과가 없으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거 왜 받았어라는 말을 또 하게 되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받고 나니까 성과가 나와야지 또 다시 그 인증을 더 높은 인증으로 올라가려고 할 수도 있고. 예. 그죠? 예. 네. 외국 같은 경우는 할랄 호텔, 할랄 항공까지 할랄이다라고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정말 생뚱맞다 싶을 정도까지 이렇게 할랄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게 실제 판매로도 이어지니까 그렇게 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뭐 생뚱맞지만 예. 이제 말레이시아 근무도 했었거든요. 예. 네,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그런 개념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벌써 한 7, 8년 전부터. 근데 그런 어떤 개념이냐 할랄 호텔, 할랄 항공기, 할랄 항공기가 뭐야? 그렇게 하면 비행기가 할랄의 뜻은 아니고요. 이 서비스가 할랄의 기준에 맞춰 샤리아 법에 맞춰서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승객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으면 못 들어온다. 그다음에 거기서 제공되는 음식이나 식음료가 예, 다 예. 할랄 인증받은 것만 제공을 쓰겠다. 한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필요하다면 공간에 뭐 그 절을 해야 되거나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예배할 시간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룸을 공간을 하나 마련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무슬림한테 맞춰서 준비해 놓은 서비스란 뜻이고요. 네. 호텔도 똑같습니다. 네. 호텔도 그런 식으로 뭐 수영장에 수영복 혹시 무슬림 수영복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습니다. 거의 스페이스 수트처럼 다 가립니다. 예. 다 드러내지 않는 그런 수영복 입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한테는 좀 낯설죠.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런 거 운영한다면 극소수로 운영해야지 예.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중동 국가로부터 또는 무슬림 국가로부터 관광 유치하거나 아니면 좀 교류협력을 증진한다는 차원에서 할랄 호텔이든 할랄 항공이든 간에 어떤 형태든 이런 것들을 좀 더 늘릴 필요는 있어 보이세요? 당연하죠. 지금 일단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고요. 예. 사실 우리나라 관광객 비중에서 무슬림이 압도적으로 높진 않지만 예. 확장 가능성은 제일 높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왔을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할랄 식당, 네. 할랄 호텔, 뭐 할랄 관광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기도실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는 게 사실은 하나의 관광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네. 우리나라 한국관광공사도 이미 그런 쪽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관광공사 몽땅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민간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간 분야에서 호응하는 것들이 늘어나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할랄 인증 이제 하는 것들이 한 4군데 됐다는데 이분들이 그런 서비스 영역에도 적극적으로 할랄 인증을 주면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가는 게 국가 전략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아니, 그렇게 할랄 승객들을 배려하기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나 그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지지 않느냐. 네네. 뭐 옷차림을 나는 좀 편하게 입고 네. 탑승하고 싶은데 이러면 못 들어온다든지 또 갑자기 기도하는 공간을 뭐 일부러 만든다면 좌석을 좀 좁게 당겨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네. 그러면 이게 또 그냥 나머지 승객들에 대해서 불편을 야기해서 그 승객들을 뺏기는 건 아닌지 싶어서요. 물론 그렇긴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장애인 배려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네. 것처럼 또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에 대한 배려는 하나의 배려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만약에 선택지가 없다 그러면 어떠지? 국적기에 사실 이런 할랄 서비스를 들어오기 쉽지는 않아요. 네네. 근데 이제 민간 항공기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나의 선택지로 가져갈 때 네네. 나는 무슬림들한테 중점적으로 타겟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네. 특히 뭐 전 세계로 관광객들이 대거 한 번에 올 때는 네네. 할랄 스타일로 항공기를 그때만 운영해 준다든가 네네. 이런 건 진짜 좋을 뭐 것 그렇죠. 같네요. 예. 이제 옆타 국가들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할랄에 이제 초기 관심을 넘어서서 보편적으로 할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고 단장님을 비롯해 정부 기관에서도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만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중국, 일본 예. 지금 어떤 수준으로 할랄 시장 공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요? 이제 항상 이제 해외 시장에서 경쟁 생각하면 한중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이제 중국은요. 중국 기본적으로 그 소수민족 중에 위구르, 무슬림이죠. 예, 신장 위구르 지역이 무슬림이잖아요. 예. 그리고 회족이라고 이제 예. 무슬림 족속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인구 기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한국보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근데 다행히 이 중국이 할랄 시장을 치고 나가려고 주도적으로 나가진 않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는 이제 국내 시장에서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해외까지 나오진 않은 상태예요. 예. 오히려 이제 일본이 무슬림이 거의 없는 나라잖아요. 예. 기독교도 별로 없는 나라인데. 예. 근데 이 일본의 기업들은 할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지금 할랄 인증 중에서 아까 자킴하고 교차된 인증도 우리도 이제 2개가 됐지만 예. 옛날에는 우리 하나 없을 때 걔는 2개 처음부터 확보하고 있었거든요. 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해외에서 생산하거나 국내 생산할 때도 할랄 타겟을 하는 그런 식품들이 많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보면 무슬림이 없지만 준비가 잘 되는 우리보다 앞서가는 예. 주자고 중국은 우리보다 후발이지만 훨씬 더 굉장히 그 큰 잠재를 가지고 있다. 만약 그 사람들이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할랄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훨씬 더 빠르게 쫓아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할랄 마케팅을 빨리 진행을 해서 한류와 할랄을 붙이는 그런 마케팅을 좀 진행해서 이 무슬림들 머릿속에 한국은 무슬림 프렌들리하다. 네. 적어도 제품상으로 제가 네. 종교적인 건 어떤 신조를 바꾸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네네네. 그렇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 그렇죠.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말씀 정말 의외인데요. 저는 중동 국가나 중앙아시아 국가들 보면 그 사이에 중국색도 늘어났고 뭐 위안화에 대한 뭐 그 수용성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아져서 중국 스스로도 할랄 인증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일 줄 알았는데 네. 그 부분은 좀 소극적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제 뭐 그 국가의 전략 문제인데 예.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장사 잘 되잖아요. 그렇죠. 잘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처럼 뭔가 정체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활력을 찾아야 되는 그런 입장은 아니니까 덜 아쉽다는 거지. 네. 중국이 그걸 무시하고 있거나 안 할 거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란 말씀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할랄, 저도 잘 몰랐던 것들 오늘 듬뿍 배웠는데요. 우리나라 많은 관계자분들, 할랄과 관련된 산업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께 나름대로 할랄 이렇게 이해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사실 할랄은 그냥 어떤 분들은 그래서 할랄이 뭐가 무슬림도 별로 신경도 안 쓰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할랄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이유는 수출은요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수출 유통업체들한테 하는 거예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무슬림 고객이 있다 그러면 무슬림 고객에 맞춰서 기준을 빨리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반대 절대 쓰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제조 수출업체들은 이건 일반적으로 인지도 올라가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구나 생각을 네.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정부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 그냥 들어가도 별로 성과 없던 데로 생각하지 말고 이건 다가오는 시장이에요.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네. 그래서 다가오는 트렌드를 다 완전히 들어온 다음에 따라가면은 그 팔로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선제적으로 이용하면은 네. 마케팅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할랄은 하나의 마케팅 요소로 받아들이고 좀 더 선제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기업들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보험무역주가 점점 높아질 것 같아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려고 고민 많이 하는데 오늘 단장님의 말씀이 아마 복음같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복덕규 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